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입니다.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이고요. 여러분들 라떼 좋아하실까요? 현재까지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나는 인생이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나의 계좌에 찬바람만 분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들 부드러운 라떼 한잔 하시면서 저희와 전략들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상승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장이었는데요. 순환매장 속에서 바이오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는 시장 속에서 상승 랠리가 지속될지 아니면은 상승 이후에 좀 하락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보면서 또 라떼와 같은 무료 종목이 1부, 2부 나뉘어서 여러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생방송 저희가 2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 만큼 저희 팍스경제TV에서 야심차게 2시간이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시기 힘든 멘토님 두 분을 모시고 1부, 2부 나뉘어서 또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의 강세 업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목 진단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추후에 여러분들 대신에 노란톡 들어오셔야지만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주식 고수들의 고품격 주식설뿐만 아니라 공략주 3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란톡에서만 드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부 1시간 동안은 어떤 멘토님과 진행이 될까요? 전석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현재 팍스타 멘토로 활동 중이시고 굉장히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그보다도 중요한 건 다수의 경력을 바탕으로 항상 매집비 프로그램, 지금 요즘은 어플을 또 업그레이드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계신데요. 세력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우리가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호재나 차트, 재무까지도 살펴보는 거 좋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오를 세력이 포착되는 종목들을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노란톡 함께 하신다면 또 계속해서 발굴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책을 쓰시느라 또 굉장히 바쁘신데 어떠한 내용인지 저희 추후에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2부에서는 진짜 주식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종목만을 또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있죠. 매주 꾸준하게 두 멘토님들께서 좋은 수익률들을 또 계속해서 내주고 계시지만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도 좋은 수익률 또 이번 주에 리뷰할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백강훈 멘토님께서 Go to the Future로 갈 수 있는 두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또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멘토님 방송 시간 이외에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1부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던 만큼 1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노란톡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단에 계속해서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간단하게 키시고 QR코드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걸 터치하시면 지금 입장이 가능한데요. 현재도 200명이 넘는 분들 이 시간 주말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또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들이대고 입장하시고요. 만약에 QR코드가 어렵다 하신다면 일부에서는 문자 보내는 사람의 샵 3989번 적으시고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 저희가 계속해서 받고는 있지만 2시간 이내에 들어오셔야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저희가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지금 미리미리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떼 주식 또 부드러운 멘토님 부드러운 종목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오늘 토요일 1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토요일 주말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저희와 공부하고 또 다음 주장 전략들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라떼는 말이야 라고 가르치는 방송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우유와 같은 그러한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한 멘토님들과 함께 시장 전략들 세워볼 예정이니까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빠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시원하게 종목도 오픈할 거지만요. 또 평일에 1분 1초 순환매 장세 속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노란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멘토님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에서는 전석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팍스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3권 쓰고 어플 개발하고 그다음에 출판사도 뭐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1, 2권조 개정판도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뭐 계절의 그 흐름을 잘 모르는데 오늘 그 앵커님 이제 오늘 의상을 보니까 이제 봄이 임박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네요. 그러니까 되게 화사하게 네. 오늘 이쁘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멘토님도요. 책도 쓰시고 어플도 네. 개발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 네. 헤어스타일 바꾸실 이런 부지런함까지 예. 굉장히 네. 멋있습니다. 오늘. 머리가 기르면은 머리가 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머리를 네. 누가 이렇게 짧게 자르는 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앵커님도 이발하셨네요. 머리가 좀 짧으셔서. 네, 맞습니다. 좀 봄을 맞이해서 한번 변화를 줘봤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이발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났나 하고 어쨌든 이쁜 이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좀 시황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2,700포인트를 돌파를 실패하고 있다. 그다음에 낙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실은 이제 PT 자료에서 보시면은 요 PT 자료 보시면은 저번 주에 내가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제 방송 출연에서 했던 그대로 지금 이제 이번에도 좀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2,700포인트가 그게 뭔지 이렇게 돌파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도 2,700포인트는 좀 돌파 실패 후 조정이 올 거라고 했는데 낙폭은 제한적이다 말씀드렸고 그건 이제 또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톡방에다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톡방에다가 말씀 좀 드렸어요. 이제는 코스닥이 이제 하락할 것 같지 않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주식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유망한 섹터는 이제 반도체와 이제 제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제 말이 뭐 맞았다 틀렸다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중요한데 실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좀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왜 반도체 업종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괜찮은 섹터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저에 제가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시장 계속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은 이거 계속 제가 이제 한 3주 전서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그죠? 2010년도에 저기 뭡니까 코로나 때 빼놓고는 전부 다 120 월봉선을 상승 타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위는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 실은 이제 위가 이제 코스피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위가 이제 코스피죠. 예, 코스피고 이제 아래는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120 월봉선을 다 딛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코스닥은 제가 이제 지난주 초반에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해서 좀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해도 된다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방법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탑다운이 뭘까요? 그러니까 네. 글로벌 경기 시황을 보고 매크로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 그다음에 업종으로 들어가서 그 업종 내 개별 종목이 어떤 게 좋은가 그런 걸 탑다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고 그 아래 단계 이렇게 해서 섹터를 이렇게 좀 압축해 나가는 거 탑다운이라고 하고 이제 다른 방법은 이제 바텀업입니다. 바텀업은 뭐냐면은 네. 밑에서부터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보통 바텀업으로 많이 하죠. 왜 바텀업으로 많이 하게 되냐면은 이제
초보분들이 제일 하기 편한 게 뭐냐면은 그거거든요. 이제 차트 공부거든요. 차트. 그래서 차트를 보고 개별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업종 차트를 보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좀 탑다운 방식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이제 말씀 좀 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쌍봉이냐 아니면 상승 N자냐 꼭 갈림길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림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 이제 코스닥 업종이고 이제 반도체 업종을 좀 하나 좀 추가를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또 예. 엔비디아가 4% 오르면서 또 계속해서 같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탑다운 네. 방식으로 봤었을 적에 이제 코스닥 위는 이제 코스닥 차트고요, 아래는 이제 반도체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은 네.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올해 그 작년 10월달이죠. 10월달에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코스닥 차트는 이렇게 241 이동 평균선을 이제 밑으로 뚫고 내려왔어요. 보시다시피 뚫고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근데 반도체 업종은 240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코스닥 지수는 업종의 평균이거든요. 업종의 평균을 나타내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이 많이 빠졌었을 적에 그 많이 빠지는 것만큼 그 빠지는 거에 폭을 기여하는 업종이 있고 아니면은 빠지는 거를 방어하는 그런 업종이 있는데 방어하는 업종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좀 덜 빠지거든요. 그런 네. 게 이제 차후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볼 때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어느 파동을 바라봤을 때 네. 코스피 시장보다 덜 빠진 종목들이 향후에 이제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여기 처음에 10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했나요? 방송을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근데 이제 그 반도체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었어요. 네,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자, 다시 한번 코스닥은 지금 241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왔지만 코스닥의 업종 내에 반도체 업종은 여기를 딛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를 단면을 봤었을 적에 밑에 반도체 업종은 정별로 올라가고 있죠. 정별로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막 뒤죽박죽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업종이 이끄는 상승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굉장히 높아졌고 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업종 내에서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지금 반도체 코스닥 업종 내에 쭉 보면은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데가 IT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돈이 몰리고 있죠. IT 네. 하드웨어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으로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으로 지금 이제 돈이 이제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들이 업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이 답이 나왔죠.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거는 코스닥 시장이 빠졌었을 적에 덜 빠진 거 뭐 반도체.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정별 초기로 막 올라가려고 이제 상승 준비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정별로 막 올라갈 때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 따라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섹터를 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적에는 그러면 나는 이제 답은 정해져 있죠. 코스닥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 업종인 반도체. 그 이유는 지금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면서 최근에 또 반도체 업종들이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이는 것에 대해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반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고 반도체 업종은 꾸준하게 관심을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작년 10월부터 함께 방송을 진행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 한 6만 5천 원대부터 짚어주셨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7만 3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HBM은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니까 네. SK하이닉스도 이제 한 17만 원대, 18만 원대면 좀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네. 뭐 모아 가셔다가 8만 4천 원대로 간다는 거는 아직 저는 저기 그렇게 좀 얘기 갈 것 같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짜증이 나겠죠. SK하이닉스는 저렇게 잘 가는데 내 주식은 안 가니까. 그런데 아무튼 근데 삼성전자도 HBM 반드시 이제
시장에 진입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은 그건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생성형 AI 휴대폰 시장도 이제 선점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좀 밝고 좀 보유했으면 좋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18만 원, 19만 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다가 매수하는 거를 그게 좀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날에 상승세로 마감 지었던 만큼 다음 주장 예상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투자를 하진 않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우리 전석 멘토님이 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삼성전자 실제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고 국민주인 만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함께 여쭤봤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또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성전자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방송 중에 또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면서 오늘 히든 종목, 방송 막판에 한 종목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세하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한 30분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간단하게 들이대세요.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거든요. 터치하고 입장하시면 지금 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배를 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샵 3989번, 샵 3989번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이죠. 개미대학 여러분들 4글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난 후에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짚어봤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바로 매집비 프로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력이 포착되는 종목들을 우리 멘토님께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세력이 포착이 될 때마다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들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종목을 내가 잘 알더라도 타이밍을 잘 알지 못하고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올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집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석 멘토님의 아주 개발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매집비 프로그램이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방금 이제 네. 개발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여인데 아이로 갑자기 들려가지고 개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세요? 전혀 티가 안 나는데요, 멘토님. 예, 지금 굉장히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라서. 근데 바쁘실 것 같아요. 어제도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멘토님과 개인적으로 뭐 여러 이야기하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안 주무고 계시더라고요.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자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이 이제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가장 관심사 하는 거는 돈이에요. 이제 왜 이 돈이 과연 이제 돈이 유입되고 돈이 제일 궁금해요. 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겠죠. 저도 이제 주식 하면서 차트 공부 많이 쓰니까 뭐 보조지표도 공부하고 뭐 스토캐스틱서부터 시작해서 뭐 엠벨로, 뭐 볼린저 밴드, 뭐 CCI 뭐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가장 다시 이제 백투더 베이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주식은 극단적으로 말로 해서 돈 놓고 돈 먹기다. 그러면은 돈 놓고 돈을 먹기 위해서 들어온 게 뭐냐라고 이제 팠었을 적에는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나왔고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은 이제 주가 상승 에너지고 거래량이 실린 만큼 관심의 증가니까 해당 종목은 관심을 먹고 올라가거든요.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면은 이 거래량 속에 진짜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제가 궁금했던 거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 창구에서 매도는 제로인데 매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 잡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맥커리 증권이다. 그러면 맥커리 증권에서 어느 시점에 매도는 없는데 매수만 100만 주만 있는데 이걸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끌고 간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제가 매집비 프로그램을 구했는데 이런 특징적인 매도세와 매수세를 비교했었을 적에 매수세가 월등히 한 30%가 초과되면은 매집비가 130%로 이제 표시가 되고 이제 지금 이제 어플을 개발하면서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집의 질을 이제 파악하게 만드는 이제 어플을 만났는데 잠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매집비에 대한 그 화면을 조금 준비해 왔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임시로 만든 건데요. 임시로 만든 건데
제가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어요. 요즘 출시를 임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 간단한 게 저기 종목명만 집어넣으시고 날짜만 딱딱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세력의 매집 평균가도 계산이 되어지고 이제 매집비도 다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등급이 있어요. 트리플 A, 그러니까 AAA는 가장 매집이 잘 된 것들, 네. 너무나 매집이 잘 된 것들이 있고 뭐 BBB는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또 확실하게 매수자가 들어온 것들. 그래서 이제 매집의 그 질을 알려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 그리고 눌림목 주었던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했더니만은 AAA가 나온 겁니다. AAA 참 괜찮은 거라는 거죠. AA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전체 창구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특정 창구, 특정 창구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다. 그런데 아무데나 그렇게 잡은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실리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실려 주가가 올라가요. 거래량이 실려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는 이 거래량 실린 곳에서 매집표를 구해가지고 그 매집에 대한 그 뭐랄까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매집의 양을 좀 질을 좀 파악한다는 거죠. 또 트리플 A 해서 좀 단기간 올라갔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으로서부터 해서 눌림목 줄 때까지 그러니까 매집비가 1,725%가 나왔고 이 역시 트리플 A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주가가 막 급등할 때는 절대로 안 쫓아가요. 쫓아가지 달리는 말에 않고 올라타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시죠? 아니 네. 그 꼭지 잡을까봐 물릴까봐 안 하고 반드시 거래량이 줄었을 적에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제가 주가를 이제 바라보는데 이 눌림목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었을 적에 매집비가 높으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왜냐면은 앞에 거래량이 실리면서도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든 눌림목 구간에도 세력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거니까 해당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고 하나 좀 더 보여드리면은 이번 뉴프렉스를 보도록 할게요. 뉴프렉스도 보시면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단톡방에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역시 트리플 A가 나오면서 물론 이 제로는 있습니다. 제로는 있었고 트리플 A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을 이제 발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물리적으로 다 발굴할 수 없는데 이제 어플이 나오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기계를 돌려서 이렇게 트리플 A만 쫙 추출을 해가지고 앱에다가 이제 제공할 생각입니다. 준비용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WBA인데요. 이제 BCNC 이 종목도 역시 제가 이제 이 팍슨에 나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반도체 업종이기도 하고 매집비가 좋게 나왔는데 그때는 이런 등급까지 제가는 안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WBA 구간이라서 괜찮은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매집비 프로그램을 요번에 이제 출시하게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세력이거든요. 세력. 그렇죠. 네. 세력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알려주는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어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좋은 여러 가지 호재나 뭐 재물을 보유하고 있다라도 하더라도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세력이 포착되는 종목들을 발굴해주고 계십니다. 매집비 프로그램이 든든하게 우리 뒤에 있고요. 실제로 어플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또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종목들을 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또 빠른 순환매 장세 속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들도 가져가실 수 있는 비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세요. 나이스분님, 뭐 선착순, 신창수님, 그리고 익절님, 우리 치맥하는 제이지님은 인증샷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212명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면 무료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거나 문자 보내주셔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서 글을 통해서 또 발굴됐던 큰 수익률을 냈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그렇다면 또 추가적으로 요즘 또 책을 쓰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강의 또 오늘 또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들도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세력의 수익률을 알려주는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하게 어떠한 내용일까요? 제가 이제 1권 세력의 매집 원가 구하기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사람이 하는 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하는 일로 바꾸면은 이게 좀 차트가 주는 정보가 저한테 이제 텍스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어떻게 이거를 그냥 개인 투자자를 골탕을 먹이고 끌어올릴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차트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세력의 매집 원가의 기본이 되는 이제 이격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격도요? 예. 네. 이격도는 뭐냐면은 네.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의 거리를 말합니다. 예, 거리를 말해요. 이제 이 내용은 그 책에 있던 내용을 이제 발췌해 놓은 건데요. 보통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이격도가 103이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하고 현재 주가가 이렇게 좀 그만큼 벌어졌다는 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21선을 만약에 세력선이라고 한다면 21선은 세력선이라고 한다면은 이격도는 세력의 수익률이 돼요.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21선은 세력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썼고 여기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이때는 세력이 없는 겁니다. 세력이 없고 21선이 딱 상승하기 이 순간 여기서부터 세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상승하는 이 상승 변곡점을 우리가 세력의 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력의 본전이라고 합니다. 자, 세력의 본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21선 눌림목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최초 본전이고 이제 세력도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최초 본전에서부터 그 본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전 가격이. 그래서 21선이 우상향인 순간은 세력의 본전이 녹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세력의 본전이 깨지는 순간 어디냐면 21선을 이렇게 깰 때입니다.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는 해당 종목에 이제 세력이 털고 나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손절하는데 편리하실 거예요. 편리하다는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21선의 상승 변곡점이 딱 시작되고 나서 점점 올라갈수록 세력의 본전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의 본전을 훼손하고 싶지 않으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네. 21선을 회전하지 않고 눌림목이 만들어져요. 눌림목.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겁니다. 눌림목이 만들어져요. 21선의 가격이 현재 얼마? 보시면 여기 이제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13,000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21선 이격도가 30%라는 얘기입니다. 3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A라고 했었을 적에 요 A 지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뭐예요? 30%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다 본인이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30% 수익이 났다라고 했었을 적에 해당 종목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그 종목에 대한 이제 좋은 기억이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격도는 세력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적에 30% 이제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는 세력의 본전이 녹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후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옵니다. 조정 왔었을 적에 여기 정말 만약에 세력이 있고 자기네들이 본전이 녹아 있다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기회. 그렇죠.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전은 따라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만약에 세력의 본전이 11,000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다면 세력 입장에서는 아직 수익이 많이 안 난 상태고 또 본인이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거랑 돈 많은 세력이 매수하는 거랑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캔들의 크기와 거래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네.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매집봉이 나왔었을 적에는
여기는 아직 세력이 이탈이 안 했고 신규 매수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그림이 전형적인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그러니까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위에 캔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모습이 전형적인 눌림목이에요. 전형적인 눌림목. 근데 여기 이제 거래량이 표시가 안 되는데 밑에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일봉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매집비로 해서 거의 130% 이상 수익이 난 구간인데 네. 자, 한번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눌림목 구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력이 있는 곳을,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곳을. 일단 초반에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죠, 여기. 네. 자, 전형적이죠. 자, 네. 여기서 21선의 세력의 본전이 여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세력이 입성합니다. 그래서 조정 왔었을 적에 여기 21선을 따라서 세력의 본전도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 구간이 바로 이제 눌림목의 전형적인 구간이죠. 전형적인 구간이고,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또 눌림목인데 여기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거래량 밑에서 좀 조금 실리는 모습이 보였고 여기서는 또 거래량 좀 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는 다시 세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없다라고 보는 거고 다시 이제 세력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 어디냐면은 21선이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진 데가 세력의 본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그 위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 자, 요 구간이 근데 거래량이 실렸죠. 예. 거래량이 실리면 실릴수록 그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의 크기는 관심의 크기고 관심의 크기는 주가로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모습이 나타났죠. 21선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매집의 눌림목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21선의 최초 이 상승 변곡점이 세력의 본전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두 번째까지 눌림목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21선 여기가 첫 번째 눌림목이고 여기가 두 번째 눌림목인데 네. 첫 번째나 두 번째 눌림목까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계속 고가를 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력의 첫 번째 본전 이후 나타나는 첫 번째 눌림목, 두 번째 눌림목을 좋아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몰랐다 하더라면은 앞서 조금 올랐을 때 개인적으로 팔아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번에 또 볼까 한번 눌림목 구간이 어디가 보이시나요? 눌림목 구간이. 자, 눌림목 시청자 여러분들도 눌림목 구간이 좀 보셨으면 좋은 게 한 최소한 세 군데 정도는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군데 정도는. 초반에 자, 거래량이 포착되는 예. 부분 한 부분. 자, 네. 21선이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세력이 입성. 예? 그다음에 여기 21선 위에 3일선 안착. 이거 첫 번째고요. 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21선은 우상향이고 여기 거래량이 딱 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날하고 이날. 이렇게 양 있죠. 여기 두 번째. 그다음에 또 와서 돌파하고 나서 다시 거래량 실리는 세 번째. 이날도 거래량 실렸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눌림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자, 21선 우상향하고 이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거래량 실린 양봉은 참 좋은 매수점입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격도가 높은 거거든요. 이런 데가 네. 이제 굉장히 이격도가 높은데 이격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 투자한 세력도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고 개인 투자도 세력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와요. 이익 실현 물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면 주가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역발상 매매가 역으로 매매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매수를 하세요. 고점에서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이때 매수를 합니다. 게시판 보고 가자 많이들 가자! 하시는 거. 예. 네. 9만 원 가자. 이제 4만 원 돌파했으니까 더블 가자. 근데 여기서 매수하시고 이제 빠지면은 어디? 여기다가 매도 혹은 참고 참았다가 이제 이런 데다가 매도를 이런 데다가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거죠. 이런 데다가 매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기다렸다가 21선하고 굉장히 그 이격도가 좁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하나 더 저 팁을 좀 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반드시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 번에 하락 변곡점하고 또 한 번에 상승 변곡점이 나와요.
주가가 올라갈 때 만약에 다시 올라가면 한 번에 하락 변곡점과 또 한 번에 상승 변곡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상승했죠. 예를 들어서 자 주가가 상승했죠. 상승했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한 번에 하락 변곡점과 또 한 번에 상승 변곡점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한 번에 하락 변곡점, 한 번에 상승 변곡점.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데서 못 샀다 하면은 고점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락 변곡점을. 하락 변곡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언제 상승 변곡점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 상승 변곡점이 나올 때 이런 거래량이 실리면은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네.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한 번에 또 하락 변곡점과 상승 변곡점 그 종목이 계속 이렇게 뭐 그냥 뭐 사선을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파동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데 저는 하락을 기다려 무조건 하락을 기다렸다가 상승 나올 때 다시 어떻게 거래는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본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한 번의 하락과 또 한 번의 상승 이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 JYP에 대해서 이제 AB 파동을 제가 그리면서 이제 설명해서 그랬던 겁니다. 20일 AB 파동. 21선 AB 네. 파동. 자, 20일 AB 파동서부터 다시 상승한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상승하려면 한 번에 하락 변곡점과 또 한 번에 상승 변곡점이 필요하다고. 21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정말 올라갈 거면 한 번에 하락 변곡점과 또 한 번에 상승 변곡점이 필요해요. 아, 네. 21선도 그렇죠. 똑같이 필요해요. 근데 21선은 파동을 보는 거고 31선은 매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 자리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뭐냐면은 21선이 이렇게 AB 파동을 만들 때 31선이 뭐 쌍바닥을 만들 때를 좋아하는 거예요. 눌림목 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굉장히 그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이 좀 개념이 좀 설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적 보선책은 쌍바닥에서 사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 네. 쌍바닥에서 사라는 겁니다. 근데 쌍바닥 그릴 때 21선이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게 있고 쌍바닥이 이렇게 해서 AB 바닥을 그리는 게 있는데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했었을 적에 2번 쪽이 더 매수가 강한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21선이 여기까지 하락 안 한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좀만 내려오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취향의 차이인데 나는 좀 빨리 어떤 거를 좀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1선이 저렇게 전개되는 걸 보셔야 돼요. AB 파동으로 전개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전개되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세력이 있다면 주가가 이게 이제 21선이 제가 21선을 그린 겁니다. 21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여기부터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3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거래량 실리는 양봉이 나와요.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이권 이제 주도주 찾기의 모습인데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셈 파동은 뭐냐면은 21선이 이렇게 AB 파동으로 전개가 되는데 21선이 AB 파동으로 전개가 되는데 31선도 이렇게 AB 파동으로 전개되는 게 진짜 셈 파동이에요. 주식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주식 보면은 이런 파동으로 전개되는 거 있으면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셈 파동입니다. 앞에서 그러면은 오늘 JYP 말고 앞전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제가 셈 파동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21선이 파동이 전개되는 게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락 파동을 만들고 AB 파동을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AB 파동을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고에서 31선이 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센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다가 복잡한 보조지표를 띄워놓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맞아요. 복잡한 보조지표를 띄워놓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캔들 거래 이평선만 놓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판단하기 쉬워요. 하나만 좀 더 볼까요? 하나만. 레이크 머티리얼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B 파동을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이거를 만들면서 되게 이해를 쉽게 하려고 이제 어저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순서대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자,
저번 주에 말한 우리 AB 파동이 보이시죠? 이렇게 AB 파동이 보입니다. AB 파동이 보이죠? AB 파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AB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그 위에 3일선의 파동도 보면은 AB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센 거예요. 이렇게 AB 파동을. 그럼 여기는 강력한 매수 자리이고 조정이 조금밖에 안 옵니다. 짧은 조정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AB 파동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또 이제 이격도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예비 파동을 제가 3주차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3주차 말했던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좀 센 파동에서 이제 이격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싶어 갖고 이제 왔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21선 AB 파동, 3일선 AB 파동은 굉장히 센 파동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많은 주도주를 잡았는데 그거는 이제 2권에 있어요. 이제 주식 초보 졸업하고 진짜 수익하자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니까 이제 중고가 18,000인데 뭐 중고는 3만 원, 4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오니까 이제 2권 책 나오면은 좀 구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전석 멘토님의 강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좀 책을 또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매주 하루에 한 챕터씩 저희가 책에 비슷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의 강의를 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세력의 힘을 측정하는 파동에 대해서 지난주 21선 기준으로 AB 파동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수익률을 알려주는 지표인 이격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잡아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서 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비중을 실어가도 될지 이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시원하게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매주 새로운 강의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있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전석 멘토님과 방송에서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 나누지 못하는 강의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분들 한정 내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9분 남았고요. 앞으로 히든 종목까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공개될 종목 궁금하신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세요. 우리 신창수님 초보 잘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어서 오시고요. 기영님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15명 제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8분 이내에 문을 닫을 예정이니까요. 들고 계시는 폰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 돌아와서 그렇다면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주장 공략할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종목 드디어 언제 공개되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종목명과 평일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전석 멘토님께서 직접적으로 돌봐주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정적인 이권이 있기 때문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는 6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히든 종목을 바로 오픈해볼까 하는데요. 멘토님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인데요.
오늘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한 그런 소개보다는 아까 이 종목을 발굴하게 된 그런 프로세스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제 코스닥 종목은 어느 업종이 코스닥은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 저기 주도업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을 만약에 바라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을 봤었을 적에 아까 코스닥은 이평선이 정별도 역별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정별 초기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봤었을 적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고 봤었을 적에 코스닥을 좀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이 낫고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반도체 업종에서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급을 보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면 시장의 시장 지수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시장 지수보다 센 업종 지수가 뭔가 보는 거예요. 업종 지수. 그래서 시장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어느 업종이 이만큼 내려오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시장이 이만큼 내려왔을 때 업종 지수 조금 내려온 거 요걸 해야 수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업종 지수를 체크했는데 반도체가 나왔다는 거. 근데 수급이 괜찮아요. 수급이 괜찮았고 근데 이제 매집비도 제가 돌려봤는데 매집비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집비를 돌렸던 구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구한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이렇게 21선을 뚫고 올라가서 21선은 계속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제가 매집비를 구한 게 여기 궁금한 거 여기에 과연 거량이 터졌는데 여기 만약에 세력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제 돌려봤더니만은 뒤에서 매집비는 알려드리겠지만은 매집비는 좋게 나왔습니다.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돌파한 전고점은 강력한 지지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대가 있었죠. 여기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었는데 올라가려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냐 전고점을 뚫을 때 이 거래량을 실리면서 돌파했죠.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뚫린 전고점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줘요. 지지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 돌파 전고점 이 부분을 지금 지지하고 요 가격대인데 요 가격대를 지지하는 모습인데 지지를 하면서 또 어떻게 주가가 전개가 되고 있냐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21선이 세력의 본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1선의 본전은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실은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세력의 본전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21선만 뚫고 내렸으면 이익 실현했다고 보는 건데 계속 21선을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세력의 본전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돌파 전고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오늘 배운 이격도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한 달간 이 종목이 이제 수급을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닥 시장에 보다 덜 빠진 게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왜 덜 빠졌을까 봤더니만은 그 답은 하나거든요.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몰려서 안 빠졌는데 그런 코스닥의 반도체 시장으로 수급이 여러 종목으로 이제 옮겨졌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종목에 옮겨졌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실 텐데요. 매집이 질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은 거의 뭐 AA가 뭐냐면은 전체 창고라든가 특정 창고에서 굉장히 매집이 잘 됐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매집이 잘 됐다는 거고 199% 없죠. 그래서 특정 창고에서 130억 정도 매수가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매집이 잘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56,000원에서 59,000원 상태 여기를 매집했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아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저점이 여기가 52,000원이에요. 여기 저기 순절 라인을 잡으시고 보유 기간은 3개월 혹은 7만 원 정도 오면은 좀 매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하는 사업 내용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든 노란톡방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공개가 되었고요. 매집비 기준이 130% 있는데 그 이상으로 199%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차트 공부했었죠. 저희가 이격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 조금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반도체 관련 종목 오늘 궁금하시다 빠르게 들어오세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는 30초 남았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